하얀 눈이 곱게 쌓인 겨울밤, 가족들과 함께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나누어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밖이 많이 춥지요? 밤이 길고 밝은 별들이 많은 추운 겨울 밤하늘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플라네타리움에서 함께하는 겨울철 밤하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가 서쪽 하늘로 모습을 감추면 별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별들을 이어서 밤하늘에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책을 그려두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이야기도 만들어주었죠. 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별들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요? 그래요. 날씨, 대기오염, 또 도시의 밝은 불빛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여러분들을 위해 도시의 밝은 불빛들을 모두 꺼볼까 합니다. 어때요? 별들이 아주 많아졌지요? 아, 이런, 불을 너무 급하게 끄는 바람에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항상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밤하늘에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봄이나 여름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으로부터 북극성을 찾아갔었죠.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이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극성을 찾으려면 조금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알파벳 W 모양의 별무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 하늘에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듯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별자리가 바로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겨울철에는 이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부터 북극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 W 모양에서 각각 양쪽 끝에 있는 두 별을 연장하는 연장선을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 연장선들이 만나는 이 점과 카시오페이아 중앙에 있는 별을 이어 이것을 5배 정도 이렇게 연장해 가면 만나게 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이죠. 폴라리스라고도 부르는 이 별은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항상 북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만 찾을 수 있다면 밤하늘에서 방향을 찾기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북쪽이 어느 쪽인지 알았으니까 그 반대쪽인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그럼 바로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가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가을철 별자리들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빛나는 겨울철 별자리들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습니다. 겨울철 밤하늘에는 아주 밝은 별들이 많아서 일찍부터 찾아온 검은 하늘에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화려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남쪽 하늘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장구 모양을 한 별무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별무리가 바로 겨울철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입니다. 한 손에는 몽둥이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늠름한 오리온의 모습이 보이나요? 오리온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오리온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부탁해 볼까요? 자, 그럼 오리온 나와주세요. 안녕, 난 오리온이야.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난 잘생기고 키가 큰 훌륭한 사냥꾼이란다.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뽐낼 수 있는 건 밝은 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야. 많은 밝은 별들 중에서도 특별히 밝게 보이는 별이 2개가 있어. 여기랑 여기.
그 중에서 이 별은 내 오른쪽 팔 겨드랑이에서 붉게 빛나는 베텔게우스라는 별이야. 베텔게우스는 거인의 겨드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다른 하나, 푸른색을 띠는 이 별은 거인의 왼쪽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겔이야.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밝기는 거의 비슷해.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리겔은 푸른색을 각각 띠고 있지. 이건 별의 표면 온도 때문인데 별은 표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을 보여주지. 이번엔 나의 멋진 허리띠를 한번 볼래? 한 줄로 나란히 늘어선 삼형제 별이 보이니? 사람들은 이 별들을 삼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그 아래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오리온 대성운이 있어. 많이들 들어봤지? 마치 나비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단다. 그럼 이번에는 삼형제별의 맨 앞에 있는 별 쪽으로 한번 가보자. 뭐 생각나는 동물 없니? 그래, 말의 머리 모양을 닮았지? 바로 그 유명한 말머리 성운이야. 어때? 멋있지? 말머리 모양의 검게 보이는 부분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별이나 다른 성운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막아주는데,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성운을 암흑 성운이라고 부른단다. 이번에는 나를 따르던 사냥개 두 마리를 소개해줄게. 한번 불러볼까? 바로 이 녀석들이야. 몸집이 큰 이 녀석의 콧등에서 밝게 빛나는 이 별이 바로 시리우스란다. 시리우스는 눈부시게 빛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기도 하지. 그리고 작은 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이 별의 이름은 프로키온이야. 내 겨드랑이에서 빛나는 베텔게우스와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 이 세 개의 밝은 별들을 연결해보면 어때? 커다란 삼각형이 그려지지? 이 삼각형을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른단다. 겨울철 대삼각형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거의 내내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밤하늘에서 다른 별자리를 찾으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지. 나는 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도 잘 볼 수 있단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아르테미스가 나를 언제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너희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나와 아르테미스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런데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로는 나를 매우 싫어했지. 틈만 나면 나와 아르테미스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 어느 날 내가 바다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아폴로는 활을 잘 쏘는 아르테미스에게 멀리 있는 저 물체를 맞출 수 있겠느냐면서 놀렸고, 너무 멀어 그 물체가 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아르테미스는 결국 화살로 나를 명중시켜 죽게 만들었지. 나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아르테미스는 나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하늘에 올려 언제까지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우스님께 부탁하였고, 아르테미스의 사랑과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에 감동한 제우스님은 달이 뜬 밤에도 아르테미스가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밝고 화려한 별들로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지. 하지만 겨울철 밤하늘에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바빠서 먼저 가봐야겠다. 선생님,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그럼 난 이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아,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우리 늠름한 오리온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지요? 그럼 설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오리온 대성운이지요. 오리온 대성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 성운 안을 들여다보면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있어요. 이 별들을 트라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트라페지움은 오리온 대성운 안에서 태어난 젊은 별들이에요. 오리온 대성운이 밝게 빛나는 것도 바로 이 트라페지움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빛을 내는 성운을 발광성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리온 주변의 또 다른 별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줄까 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리겔과 베텔게우스를 연결해 위쪽으로 2배 정도 연장해 가면 만나는 별무리가 있는데요. 이 별무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입니다. 밝게 보이는 이 별이 동생 폴룩스, 이 별은 형 카스토르의 얼굴입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다정한 모습의 사이좋은 쌍둥이 형제지만 별빛의 밝기는 동생별이 형별보다 조금 더 밝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도 보았나요? 쌍둥이 자리 부근의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밤하늘을 가르며 멋지게 떨어지는 아름다운 별똥별들. 매년 12월이 되면 새벽 무렵에 쌍둥이 자리 근처에서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똥별은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한다고요. 자, 쌍둥이 자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마차부 자리가 보이나요? 마차부 자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이 별의 이름은 카펠라입니다. 예쁜 이름이죠? 카펠라는 어미염소라는 뜻인데 이 별의 주인공인 아테네의 왕 에릭토니우스가 새끼염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새끼염소를 안고 있는 왕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요? 별자리를 만들고 전했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었나봐요. 실제로 별자리는 보는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이러한 별자리 이야기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와 지도로 만들어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밤하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와 남쪽에 있는 별을 이어 2배 정도 연장해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밝은 별이 나타나지요? 이 별이 바로 알데바란입니다. 알데바란은 바로 황소자리 눈에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황소자리에는 또 푸른빛의 젊은 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름다운 산계성단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조금 더 확대해보면 우와, 눈부셔라. 보석처럼 아름답죠? 빛나는 푸른빛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단의 이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우리 조상들은 좀생이 별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없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6개에서 7개, 시력이 아주 좋으면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겨울철 밤하늘에는 대삼각형 말고도 또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별들인 리겔, 시리우스, 프로키온, 폴룩스, 카펠라, 알데바란. 이 별들을 연결하면 커다란 육각형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독특한 모양이 마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고